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네, 안녕하세요. 고등예비과정 수학2의 김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비틀즈의 Hey Jude라는 노래로 같이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영혼이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잔잔한 음악으로 오늘 같이 시작을 해보았고요. 선생님은 오늘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정말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리나 뭐 독서실, 뭐 학교, 뭐 집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나의 한계점에 왔을 때, 정말 더 이상 공부 못하겠다. 정말 여기 더 앉아있으면 내가 왠지 쓰러질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와요. 집중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선생님의 방법을 이제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그런 순간을 극복을 했냐면 5분만 더라는 그 생각으로 그 순간을 이렇게 견뎌냈어요. 이제 이 5분이라는 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럼 이 5분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 뭐 5분만 더, 한 문제만 더 라고 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요. 그 5분만 더, 한 문제만 더 풀고 물론 쉬러 가도 좋고요. 정말 더 놀라운 거는 그 5분만 더 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쭉 계속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자, 우리가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좀 더 자기가 장시간 동안 집중해서 뭐 두세 시간, 세네 시간 계속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이 5분만 더를 제안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을 통해서 이미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공부해 볼 때 잘 안 되면 그래 5분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는 습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명제의 두 번째 단원입니다. 명제의 두 번째 단원이고요. 지난 시간에 명제 기틀을 다졌다면 오늘은 우리가 명제에서 무슨 내용을 같이 공부할 건지 그 오늘의 소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소원은요. 바로 명제 P면 Q이다 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고요. 이러한 명제 참고지 또 판별을 하고 나서 이 명제 P면 Q이다 꼴의 역, 대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명제 배웠지만요. 이 명제에 대해서 조금 특정 있는 그러한 형태의 명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무엇인지 칠판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제는 명제인데 명제 중에 조금 독특한 형태, 특징 있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명제 P면 Q이다 꼴이에요. 자, 이렇게 문장으로 쓰기에 굉장히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간단히 나타내냐면요. P이면 Q이다. 이와 같이 나타내요. 그리고 이때 이 P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가정. Q이다 라는 것을 결론이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가정이면 결론이다. 자, 이런 꼴의 형태의 명제를 우리가 P면 Q이다 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모든 명제 중에 이러한 꼴의 명제에 대해서만 오늘 다룰 거고요. 자, 예를 우리가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자, 이게 P이면 Q이다 꼴이죠. 이때 가정이 뭐예요? x는 1이 바로 가정이고요. x제곱은 1이 바로 결론입니다. 가정이면 결론이다. 바로 위와 같은 꼴이죠. 자, 이렇게 주어지면 좋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도 주어져요. 예를 들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선생님, 이거는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명제도 P면 Q이다 꼴이에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가정과 결론 구분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자, 이건 왜 P면 Q이다 꼴이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사각형을 골랐더니 어떠한 사각형 중에 정사각형을 고르면 그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명제를 가정과 결론을 뚜렷하게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뭐 사각형은 다 이름 ABCD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면 뭐 정사각형을 골랐더니 정사각형이면 이 정사각형이 무엇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각형 ABCD가 그렇죠. 직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죠. 이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결론을 찾을 수 있겠죠.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다가 가정이고요.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다가 결론이 되겠죠. 가정과 결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요. P면 Q이다 꼴의 이 명제가 반드시 가정과 결론이 이면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 밑에 있는 문장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결론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와 관련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유제 6번이고요. 다음 명제에 가정과 결론을 말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가정과 결론을 말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여기에서 봐보면 이면이 보이지 않죠. 무엇이면 무엇이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요. 홀수인 두 자연수의 곱은 홀수이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홀수인 두 자연수 골랐더니 곱하니까 홀수가 나왔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매끄럽게 쓰면 무슨 말이냐면 두 자연수를 홀수로 고르면 즉 두 자연수가 홀수이면 이 두 자연수 홀수로 골랐더니 그 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곱이 홀수란 얘기죠. 그 두 수의 곱은 홀수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같은 의미죠. 자, 그럼 여기서 두 자연수가 홀수이다 라는 게 가정이고요. 그 곱이 홀수이다 라는 게 바로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같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도 물론 이면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삼각형의 세 내각을 우리가 골랐더니 그 크기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삼각형을 우연히 삼각형 세 개를 그렸는데 그게 정삼각형이면 세 내각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삼각형을 그렸더니 그게 정삼각형이면 세 내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가정과 결론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할까요? 삼각형이니까 이름을 붙입시다.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면 그 세 내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세 내각의 크기를 우리가 각 A, 각 B, 각 C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세 내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정은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라는 게 가정이고요. 결론은 각 A, 각 B, 각 C가 같다는 게 결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P면 Q이다 꼴의 명제에 대해서 가정과 결론이 분명하게 주어지진 않아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 같이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 판서를 통해서 몇 가지 내용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명제 P이면 Q이다 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명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거고요. 그중 첫 번째가 이러한 명제의 참, 거짓을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방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를 통해서 볼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예를 들어볼 거냐면 내가 여자이면 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내가 여자이면 나는 사람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 당연히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자니까 사람 아니야?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자이니까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참이라고 얘기하면서 머릿속에서는 무슨 처리 과정이 있었냐면 여자라는 사람들 다 생각한 거예요. 엄마도 있고 소연이도 있고 옆집 아줌마도 있고 쭉 모든 여자들을 다 생각했는데 엄마도 사람, 소연이도 사람, 한마디로 이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원소라는 집합을 써보면 그 집합 안에는 엄마도 있고 소연이도 있고 아빠도 있고 군인 아저씨,
저에겐 군인 동생이죠. 여러분들에겐 군인 아저씨. 자, 군인 아저씨 또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이 사람들 안에 누가 들어있으니까 엄마도 사람이고 소연이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란 얘기는 결국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이 여자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진리집합이죠. 자, 우리가 정확한 조건은 아니지만 이 여자들을 가지고 있는 원소를 갖고 있는 이 집합이 사람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안에 포함되니까 참이 된 거예요. 참이니까 여자라는 집합이 사람이라는 집합에 포함된 거고 또 포함되니까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나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요. 이걸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자, 노란색으로 정리할게요.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가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기 조건에 맞는지 확인한다는 의미죠, 이게. 그리고 거꾸로도 진리집합 P가 P의 진리집합 P가 Q의 진리집합 Q에 포함이 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이거죠.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주어진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P가 Q에 포함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 했고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어떤 예를 들어볼 거냐면 이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위에 쓸게요. 자, 내가 사람이면 나는 여자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대답할 수 있겠죠. 이거 거짓입니다. 거짓. 이게 참이라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화를 낼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여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말을 거짓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거짓이라고 말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사람 중에 아빠 그리고 군인 아저씨 이렇게 있는 이 사람들은 여자가 아니죠. 그래서 거짓이 된 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쓰면 사람을 만족하는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에 아빠, 군인 아저씨, 그리고 소연이, 엄마 이러한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집합이 여자라는 집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아빠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속했는데 아빠가 여자가 아니란 얘기죠. 이 여자를 나타내는 이 집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Q라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아빠 같은 군인 아저씨 같은 것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거고 이런 아빠, 군인 아저씨가 이 명제가 거짓이 되게 하는 발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군인 아저씨는 여자라는 조건 만족하지 않았죠? 그래서 거짓이 되게 하는 발레입니다. 다시 P면 Q이다라는 명제로 봤을 때 진리집합이 포함되지 않게끔 하는 아빠, 군인 이와 같은 것들이 발레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정리해 볼게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P의 진리집합 P와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 Q 사이 포함 관계가 포함되지 않으면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는 거짓으로 판명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이제 두 가지 조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명제 P면 Q이다의 참거짓을 우리가 판별하고 싶으면 P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 찾은 다음에 P가 Q에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 P가 Q에 포함되면 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명제 P면 Q이다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무엇을 이용해서?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학적인 예고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자,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것은 참이죠. 진리집합 이용해 볼까요? 1이에요. 진리집합은 1과 마이너스 1이에요. 어떻게 돼요?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됐다는 얘기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죠. 진리집합 찾아보면 1, 마이너스 1. 진리집합 1이죠. 근데 왼쪽에 있는 진리집합,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자, 정리할 수 있겠나요? 진리집합 이용해서 참, 거짓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다음 책에 있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7번 문제입니다. 자, 두 조건이 주어졌어요. 두 조건 P 또는 Q에 대해서 명제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그게 A 값의 범위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우선 이 not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됐었죠.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not P이면 Q이다라는 이 조건 명제가 참이 되려면 not P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이죠. P가 아니다. 이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만족하게끔 하는 A 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건 P라는 집합, Q라는 집합 찾아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자, 조건 P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P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수직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P의 진리집합을 수직선에서 생각해보면 0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2보다 크다. 이게 바로 P의 진리집합인 P입니다. 그런데 우린 P의 여집합을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P의 여집합을 찾게 되면 똑같이 0이라고 찍어놓고 어떤 게 P의 여집합이에요? 여기 대상이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0보다 크고 여긴 0이 포함됐으니까 0보다 크고 여긴 2가 포함 안 됐으니까 2를 포함시켜서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이게 P의 여집합인데 이 P의 여집합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Q의 진리집합에 들어가야 된대요. 포함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Q의 진리집합도 수직선으로 우리가 나타내 보면 자,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무엇보다 작다라고 했냐면 A 플러스 5보다 작대요. 자, Q라는 집합 찾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어야 참이라고 알고 있어요.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이제 우리가 그려보려고 해요. 바로 여기 위에서 그려볼게요. 자, P의 여집합을 먼저 그릴게요. P의 여집합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요. Q의 여집합은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5보다 작다예요. 자, 이와 같이 P의 여집합이 더 큰 Q에 들어가야 되죠. 이게 P의 여집합이고요. P의 여집합이 Q에 이렇게 포함되기로 우리가 하는 A를 찾아봐야 되는데 자, 그럼 지금과 같이 그린 상황에서 A의 범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A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0이 A 플러스 1하고 같아져도 되나요? 같아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같아지게 되면 A 플러스 1하고 0하고 같아지는데 결국 이 노란색 점은 누구 거예요? 더 큰 집합 거예요. 어차피 하얀색은 0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누가 갖고 있으니까? 더 큰 집합이 0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 같아도 돼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봐볼게요. 포함되기 위해서는 2가 A 플러스 5보다 작아야 되겠죠. 2가 A 플러스 5보다 작아야 돼요.
네,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할게요. 자, 2가 a 플러스 5랑 같아져도 될까요? 한마디로 이 a 플러스 5 뭔지 모르니까 쭉 줄여져서 a 플러스 5가 이 위치에 와서 2랑 같아졌다라고 해볼게요. a 플러스 5가 더 같아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같아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2는 누구 거예요? 작은 집합 거예요. 같아지면 큰 집합엔 2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더 큰 게 되는 건가요? 작은 집합이 큰 집합을 벗어나 버리게 되죠. 그래서 같아지면 안 됩니다. 여긴 등호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밀한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식을 통해서 A의 범위를 찾으면 첫 번째 식에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오죠. 두 번째 식에선 5를 넘기면 2 빼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A가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는 A의 범위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어진 이 명제가 참이기 위한 그 조건을 아는 것은 쉬웠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던 문제고요.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우리가 정의, 증명, 정리라는 용어인데요.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용어를 무슨 의미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의 어떠한 뜻을 명확하게 정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명제는 참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으로 얘기하자라고 약속했죠. 이런 게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는 어떠한 용어의 뜻을 약속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증명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됨을 또는 거짓이 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바로 증명입니다. 그래서 참이면 A면 B니까 B면 C다. 뭐 이런 논리적인 순서로 흘러갈 거고요.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임을 밝히냐면 발레 들어주면 되죠. 우리 발레 들어서 이 명제가 거짓이다.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자, 그 다음 정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참인 명제라고도 많이 생각하는데요. 증명된 명제 중에서 증명됐다라는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명제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참인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그 구조 내에서 기본이 되는 명제를 우리가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 증명, 정리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내용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예제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증명 하나를 하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서 보면 자, 홀수인 두 자연수의 합은 짝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명제는 P면 Q이다 꼴의 명제입니다. 그럼 가정이 무엇일까요? 홀수인 두 자연수예요. 결론은 무엇일까요? 합이 짝수로 나온대요. 이게 바로 가정 결론이죠. 자, 그럼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수학적인 과정을,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바로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합이 짝수다라는 거. 자, 그런데 우선 우리가 홀수인 두 자연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자연수, 이 짝수들은 어떻게 문자로 표현을 하냐면 2 곱하기 1이죠. 2 곱하기 2죠. 얘는 2 곱하기 3이고요. 얘는 2 곱하기 4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즉 2 곱하기 자연수가 짝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짝수는 2 곱하기 자연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 곱하기 자연수. 이걸 조금 더 예쁘게 문자로 쓰면 2 곱하기 m, 단 m은 자연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홀수를 어떻게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홀수는 1, 3, 5, 7, 9 이렇게 나가죠. 그럼 홀수와 짝수의 관계 알고 있죠? 짝수에서 하나 빼면 홀수 또는 홀수에서 하나 더하면 짝수 뭐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짝수에서 하나 빼면 홀수, 짝수에서 하나 빼면 홀수, 짝수에서 하나 빼면 홀수예요. 그 말은 짝수에서 하나 빼면 홀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마찬가지로 m은 자연수.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홀수를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2m 빼기 1로 나타내요. 또는 이렇게 써도 되죠. 3은 2에다가 더하기 1한 거잖아요. 그래서 2m 플러스 1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 표현을 더 자주 쓰는 이유는 그래야 m이 1이면
홀수 1부터 시작하니까 위 표기를 많이 쓰고요. 그러면 이제 이 표기법 알았으니까 증명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홀수인 두 자연수를 골라서 더하면 짝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홀수인 두 자연수, 자, 우선 증명이라고 써볼까요? 증명 시작할게요. 홀수인 두 자연수를 2n 빼기 1, 2n 빼기 1이라고 하자. 물론 이때 m과 n은 뭐예요? m과 n은 자연수, 반드시 적어줘야 되죠. m과 n은 자연수. 자, 홀수인 두 자연수를 이 두 수라고 하자. 그럼 그 두 수를 더했더니 2m 더하기 2n 빼기 1 빼기 1이니까 빼기 2가 되죠. 마이너스 2.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전부 다 2가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2로 묶으면 m 플러스 n 빼기 1이죠. 자, m 플러스 n 빼기 1, 이 수의 정체는 뭘까요? m과 n이 자연수인데 자연수 2개 더하기 빼기 1이니까 바로 자연수 범위에 있는 수겠죠. 자연수. 그러면 2 곱하기 자연수가 뭐예요?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4, 6, 8인 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짝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홀수의 합을 임의의 모든 홀수를 대표하는 두 홀수를 더했더니 항상 짝수로 나온다는 결과를 얻었죠. 그래서 증명은 끝. 자, 증명 끝. 이 네모기호를 쓰거든요. 자, 이 네모기호로 우리는 증명 끝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4번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제 남은 개념, 바로 명제 P면 Q이다에 대한 역, 대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제 P면 Q이다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P를 가정이라고 했고요. Q를 결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를 P면 Q이다로 우리가 읽었죠. 자, 그럼 이제 이 명제의 역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역은 거꾸로 역자예요. 거꾸로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바꿔주면 그게 역이에요. 즉 Q이면 P이다 라고 적은 이것이 바로 P면 Q이다의 역이에요. 물론 Q이면 P이다의 역도 누군가요? 이 명제겠죠. 그렇죠.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역이다. 자, 그럼 이번엔 우리가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우. 자, 대우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면서 그 모두를 부정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치 바꾸면서 부정하면 not Q 이면 P의 위치는 결론에 쓰면서 부정하면 not P예요. 자, 이렇게 써준 게 바로 무엇이냐면 주어진 명제 P면 Q이다의 대우고요. 마찬가지로 이 명제의 대우는 not Q의 부정은 누구예요? Q. 위치 바뀌었죠? not P의 대우는 누구예요? 부정은 not P의 부정은 누구예요? P. not Q의 부정은 누구예요? Q. 서로 부정하면서 위치 바뀌었으니까 이 명제의 대우 명제는 또 자기 자신이 됩니다. 서로 대우 관계예요. 서로 역의 관계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우와 역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자, 문제는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미녀가 석류를 좋아하면 석류 좋아한다고 미녀가 되겠느냐? 한마디로 명제의 역이 성립하겠느냐가 우리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반드시 Q이면 P이다도 참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대충 예상하고 있는 답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거 우리 진리집합 이용해서 이미 여러 번 했던 문제죠. 포함되니까 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명제의 역인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것은 진리집합이 1과 마이너스 1이고 진리집합이 1인데 포함되지 않으니까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주어진 명제의 역이 항상 참인 건 아니라는 거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둘의 참 거짓의 관계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판별했죠? 우리 오늘 얘기했죠. P가 Q에 포함되면 P라는 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이 명제가 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어진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명제에 여긴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만족이 된다고 해서 Q가 P에 포함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걸 참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 형태로 주어진 이와 같은 명제의 참 거짓은 반드시 진리집합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주어진 명제의 참거짓과 역의 참거짓은 관계가 없다. 다만 무엇으로 확인해야 된다? 참거짓은 진리집합. 이걸 만족하면 이 명제가 참. 진리집합 Q가 P에 포함된다를 만족하면 Q이면 P다가 참이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우 명제와 원래 명제 사이의 참거짓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시작할게요. 여기서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참. 그럼 무슨 조건이, 무슨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P면 Q이다가 P가 Q에 포함된다는 거죠. P가 Q에 포함돼요. 그럼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 우리가 집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이름이 집합과 명제예요. 집합과 명제가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서로 끈끈하게 서로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P면 Q이다에 포함된다라는 거랑 똑같은 표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거 했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Q 안에 P가 이와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전체 집합이 있을 텐데 Q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더 큰 걸 뺀 거죠. 전체에서 더 큰 걸 뺀 거죠. P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조그만 걸 뺀 거예요. 그럼 당연히 Q의 여집합이 더 큰 걸 뺐으니까 작겠죠. 그래서 더 조그맣게 뺀 P의 여집합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선생님이 예전에 드모르간의 법칙 하면서 얘기하지는 않았던 건데요.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이 집합의 여집합을 반대로 표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P면 Q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만든 드모르간의 법칙인데요. 여집합을 하면 또 반대해주면 돼요. 바로 P의 여집합. 이 반대 방향은 이렇게 되죠. Q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쓰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밑에 있는 내용 다시 돌아와서 얘기할게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고 포함이 되면 이 관계에 의해서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어요. 그러면 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무슨 명제가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Q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뭐죠? not Q. P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뭐죠? not P. 포함된다는 건 뭐죠? 이게 가정 오른쪽의 결론이란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명제도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게 뭐죠? 대우죠. P면 Q이다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다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할 수 있냐면 P면 Q이다의 대우가 not Q이면 not P이기도 하지만 이 명제의 대우가 또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아이디어를 반복해서 딱 2번 적용하면 서로 참거짓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래 명제랑 대우 명제의 참거짓은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용해서 명제 참거짓을 많이 증명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밝히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세 집합 ABC에 대해서 자, 여기서부터 가정이 시작하죠. A가 B에 포함된다이면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정 결론이죠. 가정 결론을 구분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제의 역을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요. 역 한번 써볼게요. 명제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니까 세 집합 ABC에 대해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에 포함이 된다이면 무엇을 만족한다? A가 C에 포함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주어진 명제의 역이에요.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 명제의 참 거짓을 지금 밝혀야 돼요. 참 거짓을 밝혀야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예냐면 A가 1을 원소로 갖고 B는 2를 원소로 갖고 C를 공집합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 교집합 C는 뭐예요? C가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되죠. 그리고 B 교집합 C는 뭐예요? B랑 C랑 교집합하면 공집합 되죠. 둘 다 공집합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공집합에 포함돼요. 가정을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A가 B에 포함되지는 않죠. 결론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 즉 역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짓이면 발례를 들어야 되죠. 그 발례가 누구예요? 바로 밑에 있는 이 경우죠. C를 공집합으로 두고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명제의 역은 거짓,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우도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죠. 자, 주어진 명제의 대우. 자, 주어진 명제의 대우 한번 써볼까요?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써보면 대우. 자, 가정과 결론이 있는데 대우 P면 Q이다의 대우는 무엇이었냐면 not Q이면 not P다가 주어진 명제의 대우였죠. 그러면 결론을 부정해 볼게요. 자, 왼쪽의 집합이 오른쪽의 집합에 포함된다를 부정하면 포함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그대로 쓸게요. A 교집합 C라는 게 B 교집합 C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면 자, 이번엔 가정 부정할 차례죠. A가 B에 포함된다의 부정은 뭐예요?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술부만 바꾸면 되죠.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주면 대우명제예요. 그럼 이제 이 대우명제의 참거짓도 밝혀야 되는데요. 밝히려고 보니까 너무 명제가 어렵게 보이죠. 아니다 들어가 있고 너무 어렵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요. 대우명제랑 원래 명제의 참거짓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우명제의 참거짓 얘기하고 싶으면 누구를 보고서 참거짓을 판별해도 된다?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보고 판별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이면 새로운 C라는 집합이 등장했네요. 새로운 C라는 집합이 등장해서 C도 이렇게 그려볼게요. C. A 교집합 C는 여기 있고요.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는 여기 있죠.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A 교집합 B가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에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A가 B에 포함됐으니까 C랑 겹치는 부분도 A 교집합 C가 더 작을 거예요. B 교집합 C보다. 그래서 포함이 된다라고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원래 명제가 참이에요.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당연히 대우도 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 5번에 따르면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다음 우리가 유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제 8번입니다. 자, 다음 보기의 명제 중 그 여기 참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여기 참인 거래요. 그러면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자, 이것이면 이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밑에 있는 명제, 기억의 명제에 우리가 역을 한번 구해보면 A는 B는 C이면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는 0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P면 Q이다의 꼴의 명제는 항상 진리집합을 포함 관계로 갖는지를 가지고 판별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와 같이 조금 간단한 경우는 우리가 바로 해볼 수도 있어요. 자, A, B, C가 같으면 A 빼기 B도 0이고 B 빼기 C도 0이고 C 빼기 A도 0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A, B, C가 같으면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자, 그리고 니은 한번 봐볼게요. 자, 니은 한번 봐보겠습니다. 니은 봐보면 자, x가 빼기 1이면 이러한 식을 만족한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자, 주어진 명제에 역을 한번 적어볼게요. 역을 적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엔 진리집합으로 한번 판별해 볼까요? 자,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무슨 x를 대입해야 이 조건이 참이 되나요? 그렇죠. 이 방정식의 해죠. 그럼 이 방정식의 해를 풀어보게 되면 자, 인수분해 해볼까요? x 빼기 2, x 플러스 1이에요. 이게 0이니까 방정식의 해는 x-2가 0이 되게 x 플러스 1이 각각 0이 되게 하는 x값들이 해가 되죠. 그래서 구해보게 되면 뭐죠?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2 또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조건의 진리집합,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x는 마이너스 1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면 이렇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거짓. 왜냐하면 진리집합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거짓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고요. 이제 디귿 한번 봐볼게요. 자, 디귿 한번 봐보면 자, x, y가 유리수이면 x 플러스 y도 유리수이다 라는 명제의 역을 생각해보면 자, x 플러스 y가 유리수이면 과연 그 각각인 x, y도 유리수이겠느냐 라는 건데요. 자, 이거 너무나 많은 진리집합 갖고 있죠. x 플러스 y가 유리수가 되는 진리집합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명제 좀 자주 나오는 명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좋고요. 둘을 더해서 유리수가 되는 경우 중에 x를 1 플러스 루트 2, y를 1 마이너스 루트 2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지금 각각은 무리수예요. 루트 2로 인해서. 자, 그러면 두 수의 합을 구해 볼까요? 두 수의 합은 2예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없어져서 2죠. 그러면 두 수의 합이 2, 유리수이니까 이 진리집합의 한 경우가 돼요. 두 수의 합이 유리수이면 여기까지 왔죠. 두 수가 유리수이다 라고 했는데 두 수 유리수, x와 유리수 아니죠. 그래서 거짓입니다. 거짓인데 발레는 누구예요? x가 1 플러스 루트 2, y가 1 마이너스 루트 2인 경우가 지금 발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명제에 역의 참거짓을 살펴보았을 때 역이 참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었어요? 네, 기억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을 답이라고 하게 되면 기억만 그 역이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책에 있는 기본 핵심 문제입니다. 자, 조건 A가 0보다 크다이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한 조건의 부정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A가 0보다 크다 2이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 P 그리고 Q 꼴의 부정 아니다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기억나죠?
A 우선 각각을 부정해 줘야 됩니다. 자, 이 부등식의 부정은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죠, 이건. 그리고예요, 이거는.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었고요.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B는 0보다 크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을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4번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B는 0보다 크다이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핵심 문제, 기본 핵심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입을 보이려면 반대되는 예를 찾으면 된다. 자, 전체 집합 U에서의 두 조건 P, 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발레가 속하는 원소가 속하는 집합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명제 P면 Q이다가 언제 참이 되죠? 이게 참이 된다라는 것은 P가 Q라는 진리 집합에 포함될 때였죠. 근데 명제 P면 Q이다가 거짓이라고 언제 판별했냐면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발레라고 하는 것은 P가 Q에 포함되지 못하게 하는 게 발레였죠. 한마디로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P랑 Q가 있는데 여기에 누군가 있으면 Q 안으로 P가 못 들어오죠.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원소 때문에 P가 Q 안에 포함되지 못해요. 여기는 Q 안에 포함된 건데 Q 바깥에 있는 원소들 때문에 P가 Q에 포함되지 못했어요. 이러한 원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발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레는 진리집합 이용해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이 부분, 즉 P 빼기 Q가 되는 거예요. P 빼기 Q가 바로 우리가 발레가 되는 원소가 속하는 집합이다 라고 해서 3번의 답은 2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봐보면 P 빼기 Q랑 똑같은 게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이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제에서 기초 다지기 했고요. 오늘 와서는 명제 중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형태인 P면 Q이다 꼴의 명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명제 참거짓 판별하는 방법 그리고 그 명제의 대우명제, 역, 판별하는 방법 알았어요.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명제 P면 Q이다가 언제 참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그렇죠.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알 수 있었죠.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참,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했고요. 여러분들이 크게 흐름상 어렵게 생각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길 바라겠고요. 자,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나서 나오는 정리하기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길 바랄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heart. Then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 Hey Jude, don't be afraid.